안녕하세요. 저희 DA조는 유방암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방암에 있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먼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유방암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서 유방 내에서만 머무는 양성 종양과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늦어지는 결혼, 출산 등 국내 여성의 달라진 생활 패턴으로 한국의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현재는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 3가지로는 먼저 유방의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두에서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피부와 유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유방암의 치료와 후원을 위해 핑크리본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접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핑크리본 캠페인이란 1991년 미국 뉴욕에서 유방암 생존 환자들의 달리기를 개최하며 주최 측이 참가자에게 핑크리본을 나누어 준 것을 시작으로 핑크리본이 유방암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크리본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유방암 데이터는 699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인 경우가 458, 악성인 경우가 241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양성을 뜻하고 파란색은 악성을 뜻합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균 덩어리의 두께를 1에서부터 10까지 구분해 놓았는데 이 세균 덩어리의 두께 같은 경우는 양성과 악성의 경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균 덩어리의 두께처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양성은 분포가 1에 몰려있고 악성은 10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극성이 적은 염색질, 크로마틴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값이 1에서 3이면 양성, 값이 8에서 10이면 악성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소액들, 노말 뉴클리오리를 보면 그래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프와는 다르게 값이 1을 띈다고 해서 거의 양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쉐이프, 셀 모양이 비슷한 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구분하였는데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양성은 분포가 1에 몰려있고 악성은 10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적 유착 정도도 양성의 경우 1에 몰린 분포이지만 악성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상피세포의 크기는 양성은 2에 몰려있고 악성은 특별한 분포 없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그래프는 아주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출된 핵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값이 1이면 양성이고 값이 10이면 악성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분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NNU와 비슷하지만 1범주에 속할 경우 악성과 양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싱 밸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9개의 데이터 중에서
바 변수에는 16개의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의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들은 거의 양성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의 분포가 전체 바 플롯에서 양성이 되는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싱 바의 분포가 최빈값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바의 미싱 밸류를 1로 대체하였습니다. 9개의 변수들 중에 영향력 있는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텝 와이즈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선택된 모델은 변수가 하나 줄어든 8개인 모델이므로 트리 모델을 통해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9개의 변수들 중에 영향력 있는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텝 와이즈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선택된 모델은 변수가 하나 줄어든 8개인 모델이므로 트리 모델을 통해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텝 와이즈를 통해 선택된 변수는 SIG, size, SHA, ADH, SCS, BAR, CHR, NNU입니다. 이렇게 트리 모델을 통해 5개의 변수가 선택되었고 이 모델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리그레션을 통해 SIG, size, SHA, ADH, SCS, BAR, CHR, NNU 변수를 포뮬러에 넣고 트리 모델을 통해 본 결과 size, SIG, SHA, CHR, BAR 총 5개의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5개의 변수 size, SIG, SHA, CHR, BAR이 선택된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텝 와이즈를 통한 결과는 5개의 변수가 모두 잘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 9개에서 5개 변수를 뉴럴 네트워크 분석 결과 GW의 값이 0에 몰려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모두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수의 값을 가지므로 변수의 값이 상승 시 스코어 값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값이 10에 가까워질수록 악성으로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N까지의 결과에서도 5가지의 변수가 선택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 트레인 모델이 예측 정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예측 정확도가 높은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결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결과 사이즈와 SHA 변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seek의 경우 중요하지 않아서 seek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size, SHA, BAR, CHR 4가지 변수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변수가 선택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는 MIT 변수가 빠지게 되었고 트리 모델을 통해서는 ADH, SCS, NNU 변수가 빠지게 되었으며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는 SIG 변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트리 모델 모형을 통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결과 해석이 쉽기에 트리 모델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트리 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방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이즈, SHA, CHR, BAR 4가지 변수에 따라 유방함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유방함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고 사이즈가 2.5 이상이면 악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사이즈가 6.5 이상이면 악성으로 판단합니다. 사이즈 값이 2.5 미만일 때 그리고 CHR 값이 4.5 이상이 되면 악성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고 SHA 값이 2.5 미만이더라도 CHR이
3.5 이상이 되면 악성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SH의 경우에는 2.5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2.5 이상이 되면 악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SH가 2.5 이상이고 사이즈 값이 6.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악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바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는 악성으로 판단하고 1.5 미만인 경우엔 양성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보았고 최종으로 선택된 모형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예측 결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분류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평가 및 예측을 해보았고 O 분류율이 4.23%밖에 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모형이 선택되었고 예측 결과 또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 기대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데 유방암의 증상 중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는 것은 세균 덩어리가 두껍게 만져지기 때문에 시크의 변수가 영향력이 있고 셀 크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비슷해지면 마치 벌집 구조처럼 육각형으로 맞물리듯이 서로 단단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멍울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시크 변수는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3차 가정까지 선택된 변수이므로 영향력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세균 덩어리의 두께가 두꺼워졌다고 해서 멍울의 크기가 커져 만져진다고 보기에는 마지막 랜덤 포레스트에는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즈의 경우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가 같았는데 셀 크기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맞물려 단단해지면 멍울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증상으로 인해 유방암 진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방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없애고 술은 최대한 절제하고 흡연하지 않으며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희 DA조는 유방암에 좋은 음식을 조사하였는데 콩제품, 석류, 칡뿌리, 녹차, 브로콜리 등이 유방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DA조의 발표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유방암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